이제 대동강 크래프트가 5점을 냈습니다. 자리 잡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대동강의 인지도, 평양 경제특구의 임대료 감면, 꾸준히 늘어나는 관광객, 그리고 개성 송이버섯을 가미한 독특한 맛, 에일 방식을 활용한 틈새 시장 공략, 전략적인 타겟 마케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양에서 수제 맥주 전문점 대동강 크래프트를 창업한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대동강 크래프트는 미네랄이 풍부한 평양의 청정 지하수와 개성의 송이버섯에서 추출한 효소를 접목해서 만든 에일 맥주입니다. 홉, 메가의 향과 개성 송이버섯의 풍미가 더해져가지고 다른 맥주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유의 깊고 우아한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맥주에 이 개성 송이버섯을 접목시킨 이유는 송이버섯을 발효할 때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서 당의 함량을 낮춰줍니다. 요새 평양에서도 이 저당 음식이 유행하거든요. 평양에서 멀지 않은 개성이라는 도시가 고려시대 때부터 약재로 유명했었고 또 송이버섯의 품질도 훌륭합니다. 고려 인삼의 발상지로 알려진 개성의 송이버섯을 쓰면은 건강도 좋으면서 이 마케팅 요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동강 맥주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맥주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대동강 맥주가 저온에서 발효한 라거 방식인데 반해서 제가 새롭게 개발한 대동강 크래프트는 상온에서 발효한 에일 맥주입니다. 강한 탄산감과 복합적인 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독일식 라거는 저온에서 오랜 기간 4에서 8주 정도 숙성하는 방식이라 발효 속도는 느린데 상대적으로 변수가 적어서 안정적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벨기에식 에일은 발효 속도가 빠른 대신에 2차 발효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변수가 많고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독일식 라거 제조 과정에서 정밀함이 중요하면은 벨기에식 에일 제조 과정은 복잡한 변수를 관리하는 게 핵심인 셈인 거죠. 발효 온도에 따라서 풍미가 크게 달라지고 온도 조절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제가 효모의 발효 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가지고 계속 실패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될 때까지 좀 시도를 해봤었죠. 그렇게 1년 가까이 시도해보니까 송이버섯 1kg에서 최대 5g까지 효모를 증식시키는데 제가 성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참고로 이 효모 1g이 대동강 크래프트 1리터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이거든요. 창업 초기에는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산에 있는 홍보 회사에서 10년 동안 마케터 일을 했었습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작업이 되게 흥미롭고 나도 언젠가는 내 브랜드를 가지고 그렇게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대동강 맥주 워크숍 홍보물을 보게 됐어요.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업무차 신의주나 청진에 출장 오가면서 평양은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었었는데 평양만 왔던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었어요. 그래서 워크숍을 갔는데 아무래도 대동강 맥주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이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KTX로 부산에서 평양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편도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기차로 오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수업 마치고 동기들이랑 같이 맥주집 갔는데 거기 라거 맥주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 한 90% 정도가 라거 맥주인 건 알고 있었었는데 이제 수제로 에일 맥주의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양에 있는 에일 맥주에 대한 수요는 어떤가 봤는데 에일 맥주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제조 기술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브랜드랑 에일 맥주의 어떤 기술을 활용하면은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케이, 이 8주간의 이 교육과정 수료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회사 가가지고 사표 쓰고 저 평양으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평양이 글로벌 경제 특구로 지정되면서 이 신생기업의 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창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창업 초기에는 이 고정비를 줄이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묵는 호텔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위치에 상가를 알아보고 거기다 불어리 펍을 만들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이 평양에 오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을 활용해가지고 제가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평양에는 고구려, 고려, 조선시대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평양이 이 대동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평양에 정착해서 살았거든요. 고구려 장수왕도 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평양이 정치,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고구려 고분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었어요. 제가 대동강 크래프트의 주 타겟을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유학생으로 설정하고 로고도 일부러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홍보에서 진짜 중요한 게 타겟팅이거든요. 제가 홍보회사에서 일하면서 배운 거 전부 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제가 수제 맥주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열어보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에다가 배너 광고도 넣으면서 외국인들의 타겟 광고에 집중을 좀 했었습니다. 평양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 유학생들 대상으로 쿠폰도 발행해보고 재방문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었죠. 진짜 감사하게도 조금씩 단골이 늘더라고요. 네. 10년 동안 제가 홍보회사에서 일했던 이 마케팅 업무가 이 창업 초기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저 대동강 크래프트가 이제 5점을 차렸습니다. 네. 제가 자리 잡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대동강의 인지도, 평양 경제특구의 임대료 감면, 꾸준히 늘어나는 관광객, 그 다음에 개성 송이버섯을 가미한 독특한 맛, 에일 방식을 활용한 틈새 시장 공략, 전략적인 타겟 마케팅 등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한 덕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해외에서 먼저 성공한 다음에 국내로 들어오는 역수입 전략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해외에서 반응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수 시장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름하고 겨울방학 시즌에 한반도 기차 여행을 떠나는 20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이제 묵고 가더라고요, 거기다. 근데 이제 대동강 크래프트가 이제 독특하다는 소문도 나고 작년에 시도했던 평양 대동강 맥주 축제 연계 이벤트가 대성공하면서 방문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낮에는 대동강 맥주 축제, 밤에는 대동강 크래프트. 이 홍보 슬로건이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가맹점 문의자도 많이 오는데 제가 당분간은 이 직영점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지역 도시의 이름을 따가지고 브랜드명을 작성하는 거는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이게 로컬 네이밍이라고 하는데 브랜드를 좀 친숙하게 하면서 좀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될 때마다 틈틈이 이제 북쪽 도시들을 둘러보면서 제2의 대동강 크래프트를 시도해볼 만한 기회를 찾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북쪽 도시에 대한 로컬 네이밍이 초기 단계여가지고 제가 기회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 재밌게 시도해보겠습니다.